안녕하세요. 금일은 최근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탱커 시장의 상황과 배경을 여러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하여 탱커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추세 변화를 전하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장 변화는 시장이 열려 통계치로 잡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탱커 시장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순서는 탱커 신조선가의 변화, 신조선의 발주량 변화, 운임비 변화, 중고선가 순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탱커 선박의 신조선가 변화입니다. 탱커 선박의 선가 역시 다른 선종과 다르지 않게 후판 가격,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이 선가에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탱커 선박의 대표주자 VLCC의 선가 변화는 2019년 9,20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선가는 1억 2천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선가 상승률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막스급의 선가 변화는 2019년 6,15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선가는 8천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선가 상승률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라막스급의 선가 변화는 2019년 4,85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선가는 6,20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선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R 탱커의 선가 변화는 2019년 3,575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선가는 4,35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선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탱커 선박의 선가 상승 통계치는 다른 선종과 다르게 많은 발주로 선가 상승이 있었다면 시장이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까지는 탱커 선박의 발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탱커 선박의 발주 척수 변화, 최근 신조 발주 변화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탱커 선박의 최근 몇 년간의 발주 척수 변화를 보면 원유 탱커는 2019년 247척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탱커 시장이 급냉하면서 발주량은 급감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현재 발주 척수는 78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유 탱커는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발주 척수 변화는 마이너스 68% 급감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2019년 84척의 발주가 있었으며 2022년 하반기 현재 발주 척수는 57척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경우도 2019년 대비하여 2022년의 발주 척수 변화는 마이너스 32% 급감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탱커 선박의 건조 시장은 거의 바닥이었다면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의 척수를 보면 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초에 발주한 탱커 선박의 통계치를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발주 현황입니다. 발주한 탱커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면 발주 척수를 보면 26척으로 이들 선박들은 최근 2주간 발주된 선박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박의 사이즈별로 보면 수에즈 막스급 4척 발주로 건조 조선소 중국 뉴타임즈, 아프라막스급 6척 발주로 건조 조선소는 중국 뉴타임즈, CSSC 조선소입니다. MR 탱커는 10척 발주로 건조 조선소는 현대미포조선, 중국 장수 양쯔장 조선소입니다. 스몰 탱커는 6척으로 건조 조선소는 중국 차이나 머천츠 진링 시페어드입니다. 탱커 선박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가 대부분의 선박을 수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조선소는 중형 탱커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는 건조 슬롯의 여유와 선박 건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가 경쟁에서 한국 조선소는 중국 조선소와 경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탱커 선박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선박 건조에 있어 기술적인 설계 검토 및 건조 능력이 필요한 셔틀 탱커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탱커는
이미 중국 조선소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의 중형 조선소 대한조선, K조선이 수에즈막스와 아프라막스급에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하지만 이들 조선소도 선가 경쟁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하여 비싼 편이지만 빠른 선박 인도와 선박의 건조 생산성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빠른 건조 슬로대 확보가 된 중형 조선소는 앞으로 이어질 선박 발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는 VLCC급에서 선박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수에즈막스급 및 아프라막스급의 수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탱커 시장에 호황기가 오면 수혜는 한국 조선소가 아닌 중국 조선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VLCC급에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셋째는 선박 발주를 지탱하여 주는 탱커 선박의 운임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탱커 선박의 운임비는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021년 거의 바닥을 찍고 서서히 회복하여 최근에는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사이즈별로 보면 VLCC의 평균 운임비는 2021년 3,218달러 수준이었다면 2022년 12월 기준 85,350달러로 2,552% 상승한 수준입니다. 수에즈막스급 탱크의 평균 운임비는 2021년 7,338 수준이었다면 2022년 12월 기준 95,111달러로 1,196% 상승한 수준입니다. 아프라막스급 탱크의 평균 운임비는 2021년 8,242달러 수준이었다면 2022년 12월 기준 12만 4,667달러로 1,413% 상승한 수준입니다. MR탱크의 평균 운임비는 2021년 6,740달러 수준이었다면 2022년 12월 기준 5만 9,518달러로 783% 상승한 수준입니다. 운임비 상승을 보면 탱커 시장에서 선박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탱커 선박의 운임비 상승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탱커 수요를 촉발시킨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의 수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호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배럴당 60달러를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선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도 동일하게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선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해당 물량들은 중국, 인도, 터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단거리 수출 방법이었다면 중국, 인도 등은 장거리 운송으로 변호가 생긴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해당 물량을 운송하기 위한 톤마일이 증가하면서 선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며 선박의 운임비도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물량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궁금할 것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곳으로 미국과 아프리카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인플레이션 해결과 동맹 유럽의 원유 공급을 위하여 전략적 비축유를 지속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산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수요는 증가하고 운임비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EU 원유 수입 물량 중 아프리카 비중은 10월 기준 22%를 기록했으며 미국산은 17%, 중동은 15%입니다. 아프리카산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원유 생산국 하면 중동이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11월 러시아의 해상원유 수출 물량은 하루 307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이중 물량 중 68%가 중국 하루 91.8만 배럴, 과인도 하루 117만 배럴로 수출됐습니다. 이유로의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 하루 46만 4천 배럴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2월 가격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입량은 급감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원유 시장의 변화는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될 방향인 것입니다. 넷째는 탱커 선박의 중고 선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으로 수출이 제한되면서 촉발된 탱커 선박의 수요 증가는 중고 선박의 선가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탱커 시장에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선박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 중고 선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비가 급 상승할 시기에 컨테이너 운반선을 구하지 못한 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매입하였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영상의 데이터와 차트를 보시면 VLCC의 중고 선가 수준이 신조 선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판매된 선박의 선가는 시장 선가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높은 1억 2,100만 달러인 것입니다. 수에즈막스급 탱커 선박의 경우도 신조 선가는 8천만 달러 수준이며 최근 재판매된 선가는 8,100만 달러입니다. 아프라막스급 탱커 선박의 경우는 신조 선가는 6,200만 달러 수준이며 최근 재판매된 선가는 7,400만 달러로 1,200만 달러 높은 선가로 신조 선박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R 탱커의 경우도 신조 선가는 4,350만 달러 수준이며 최근 재판매된 선가는 4,850만 달러입니다. 탱커 시장이 침체기에는 중고 선박의 거래 가격도 낮았다면 지금은 선박 수요가 뒷받침하면서 중고 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선박 발주가 감소하면서 향후에 인도될 선박의 수도 감소하면서 선박을 찾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중고 선박을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파악한 바와 같이 선박의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탱커 시장은 밝음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정책으로 원유 물동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3년부터 세계 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의 영향으로 석유 소비의 감소는 동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 전 세계 원유 및 석유의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선박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의 유럽의 상황이 이 같은 악재를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탱커 시장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탱커 선박의 신조는 이제부터 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탱커 선종들 중에서도 수에즈막스급과 아프라막스급이 시장에서 수요는 급 상승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이들 선박들은 유럽 지역에 적합한 선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선박인 VLCC는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입에 적합한 선종이며 유럽은 수에즈, 아프라막스급의 탱커가 적합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도 수입 제한이 되면서 해당 물량을 수급하기 위한 석유 제품 운반선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탱커 시장은 조선소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주사하고 있으므로 한국조선소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으로 수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형조선소의 수주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한국정책 당국에서도 중형조선소의 알지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